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0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이 복지전사 볼메그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방송 이제 이만큼 했으면은 복지된 개념이 잡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네,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영이를 위해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새끼를 위해서.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 대마왕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위원장님은요, 예. 얼굴 자체가 복지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은 부처님 상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그 묶어주고 계신 색깔도 좋다고 이게 포동포동하면 이 주름이 좀 없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실제로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기셨다니까요. 그 부처님 상 보면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니, 평생이 복지야. 그러니까 본인 직업이 의사시면서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병원에서도 약간 복지 개념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없는 사람들 치료 같은 것도 예. 좀 무료나 싸게 해드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봉사. 그래서 돈은 별로 많이 못 봅니다. 그런 분이 또 복지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어떤 복지 정책을 많이 차용했던 도입했던 바로 그 싱크탱크 복지과 소사이어티를 또 병원도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복지과 소사이어티도 자기 개인 돈을 넣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해주세요. 02-3272-2353 02-3272-2353 전화하시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아님께서는 목소리도 복지스러워요 하셨습니다. 복지스럽지 않은 목소리는 윤석열 같은 목소리잖아요. 메마른 목소리 있잖아요. 예. 뭐 샤켓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엄청 건조하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술을 그렇게 먹어도.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복지과 수사에 좀 도와주십시오. 자, 출발합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감사원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특히 감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지금 국민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슈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 예전에 이명박 그 정부 시기에 anything but 노무현이 한 것만 아니면 다 좋은데 노무현이 한 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엎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국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지금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문재인과 관련되면 다 안 해버리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뭐 반대하거나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끌어버리는 이런 것들도 꽤 많은데 이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 저들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실 곧 이제 없어질 그런 위험에 처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방들을 위해서 이 법 개정도 하고 또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이런 예산도 만들어서 올해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딱 시작하려니까 정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실력 없는 게 드러났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막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서 되겠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전에는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역으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이 이슈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적 재앙이고요. 이게 또 출생률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예. 아무리 그 인구 분산 정책을 써도 네. 수도권의 인구가 52%라면서요. 예. 서울, 인천, 경기가 52%예요. 나머지를 그 넓은 땅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마다 각 기초단체마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 예. 결국은 국가가 이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예.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소멸 대응 기금이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그 지방 정부가 하도 어려우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그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에 그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없어지겠다. 뭐 그 지역의 정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이제 저 지역에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행태로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2020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안을 그 개정해서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고 이것을 국가가 공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안에 소멸 대상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소멸 대응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고령 인구의 비율 지금 저희가 다녀보니까 한 우리나라 전체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지금 2025년도에 20%가 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골 지역은 대부분 30%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거기 있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역은 40%까지 노인인 이런 곳도 제가 봤는데요. 40%요? 예. 그러니까 한 70분 드신 분은 머리에 피도 안 말라서 담배 신부르면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가지고 이 만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의 숫자라든지 또 출생률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이것이 뭐 그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감소가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곳 또 도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소멸 대응 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정성은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 이전하려다가 보수세력한테 맡겨서 못했고 그래서 혁신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공공기관들을 지금 여러 군데 도시로 나눠놨는데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권이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연결이 해줘야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이런 거 다뤄주는 방송은 정말 새날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올해 7,500억, 내년에 1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씩 10조 원이 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거의 소용없게 만든다든지 하긴 하는데 성과 안 나오게 만든다든지 또 낭비 중복이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무능의 소치인지 아니면 무관심의 결과인지 참 그 원인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만이라도 좀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적하고 부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 대상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거 행정 절차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국가가 지원하고 또 공무원들 움직이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했고 그 시행령을 이제 작년 6월 달에 통과시켰거든요. 여기 전해철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계셨고 그때 문승욱 의원이 산업통상부 장관이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소멸 대응 지역에 대해서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각각의 지역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보조 사업들을 소멸 대응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왜 우리가 무슨 공공조달 중에서도 장애인 생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듯이 이런 우선권을 주는데 법적으로 그 우선권이 합법화돼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시행했고, 또 각각의 인구 감소 지역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참, 그거 참 정말 잘했는데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명단을 한번 불러보면 여러분 듣고서 놀라실 건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지역이 17개 광역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무려 89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지역이냐? 광역시에도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대응 지역이 있는데요.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진짜 부산은요, 지금 윤석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지율을 보니까 TK는 올랐는데 부경은 떨어지더라고. 예. 그리고 대구에서도 대구 남구, 서구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대구 그 아시는 분, 연고 있는 분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곳곳이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구장창 특정 지역을 찍어줬는데 그 당선된 분들은 보통 자기 지역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구 감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전라남도 16개 지역, 경상북도 16개 지역, 뭐 거의 인구 감소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경북이나 전남뿐만 아니고 경남도 11개 지역, 또 전북도 10개 지역. 그러니까 뭐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랩하듯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 고향인 곡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네. 분들한테 위해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광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보령,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전북, 거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장흥, 한평, 담양,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진도, 해남, 화순. 초토화되는데요, 이거 보니까. 예. 거의 대부분 아니야, 전남은. 우리 고향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속하는 것 같은데, 목포나 여수 정도 빼고. 경북, 군위,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와, 씨. 그러니까 제 고향인 곡성에도 보면 제 동창들이 거의 고향에 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아직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81회 졸업생인데 그 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방금 우리 푸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하나하나 다 랩하듯이 읽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지명을 들으면 여기도 저기도 이런 식의 느낌을 우리 청취자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아마 이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으로 관심 지역도 있습니다. 관심 지역이요? 예. 관심 지역도 한번 예. 재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예. 곧 그렇죠. 그런 지역이 인구 될 소멸 것.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은 곧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 부산, 금정,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 포천,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네, 야. 이 지명을 보면 여러분 의아해하실 건데, 아니, 대전의 대덕구 같으면 첨단 산업들이 다 밀집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인구가 줄어들어?
또 경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황리단길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위험하단 말이야. 또 사천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카이에 본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8만 개 여개의 이 연관산업 기업들이 있는데도 여기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사실상 제일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광주 동구예요. 예. 도청 옆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동명동.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소멸되다 보니까 동구는 구도심이 됐고, 그 다음에 저 광산구나 서구 쪽에 있는 상무지구나 또는 북구 쪽에 있는 수안지구나 이런 데로 신도시가 옮겨가니까 그 인구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더 이상 더 커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멸에 가까워지는 예. 그런 동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안 그래도 생활 여건이 어려운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 같이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는 거기 살고 싶은 사람도 인프라가 없어서 그렇겠죠. 옮겨갈 수밖에 없는, 뭐 아파도 저 병원도 하나 없고 약국도 없고, 뭐 지금 출산할 산부인과가 없다 이런 거는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저 어디 불편해서 그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약국이 없는 이런 곳이 그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떠나라고 안 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소멸 대응 지역들이 보면 그나마도 인구들은 읍내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거든요. 그럼 나머지 면 단위에서는 전부 그냥 그 가서 일만 하고는 출퇴근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실제로 주민등록상 인구 숫자보다 훨씬 더 실거주 인구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균형발전 그 특별법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생활인프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하고요. 그 학교,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교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학교나 그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것을 포함한 문화시설, 또 숙박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어질 수 있게 돼 있고, 농림, 해양, 수산 같은 생산 기반을 확충해 주는 거, 또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고 개보수해 주는 거,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협업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논리라고 하면 왜 없어지는데 냅둬라. 예. 결국에는 5천만이 수도권에 다 모여 살아 그냥. 이런 정도 참 아이고 국토가 균형 발전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예. 윤석열이 탈원전을 방향성을 트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으면. 예. 근데 이게 기존의 예산 외에 별도의 사업비를 또 배당을 해준다면서요. 예. 이 소멸 대응 그 기금이라는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가장 큰 성과가 국가가 예산으로 국비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는 이제 첫 해니까 7,500억이지만은 내년까지 같이 해갖고 1조 7,500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년 동안에 1조씩 해서 10조 원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요거는 기존에 있는 각 지방정부에 지원한 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 거죠. 요 예산들은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또는 인구가 늘어나도록 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 배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가 그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초지원 계정하고 광역지원 계정이 있는데, 그곳에 그 95%를 기초지원 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에 배정을 했고, 광역지원 계정에는 90%를 인구 감소 지역에 배정을 하고, 이 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지원금을 차등화를 좀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105개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강 뭐 1년에 한 100억 정도, 2년에 한 200억 정도씩을 다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기존에 했던 돈 예산들과 별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윤석열 이 대통령이 뭐 엉뚱한 짓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날린 것도 보지만은
그런 예산들보다 훨씬 큰 규모의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안 챙기니까 이게 또 하나의 낭비 누수 예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예. 진짜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노력 많이 했네요. 예.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뉴스가 안 돼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지. 그리고 이 우리가 정권 연장이 되었으면 이런 예산들을 정말 의미 있게 세밀하게 써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건데 이거 뭐 소위 말해서 챙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예산이 되니까 그냥 배분해주고 끝. 그래서 너희들 알아서 써. 그리고 기재부는 그 한 10년 동안 1조씩 해갖고 10조 주고 봐 너가 이렇게 돈 줘도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지역을 통합시켜 버리자. 이렇게 하려고 그 의도적으로 이걸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어쨌건 지금 이미 배정이 됐다고요. 예. 어. 지난 5월 달에 이제 공모를 해갖고 심사를 하고 8월 16일 날 그 선정 결과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세의 적정성과 충실성에 따라서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눠서 그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소한 112억에서 210억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관심 지역 18개에는 28억에서 53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검색을 해보면 지자체들이 우리 쪽으로 이사를 오면 얼마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현장에 가서 지방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은 이걸 재앙이라 생각해요. 공무원 티오는 늘지 않고 또 아이디어도 없는데 자꾸 돈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괜히 쓰면 또 책임져야 되고 너무 싫어해요. 이걸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양반들. 예. 당연히 해야 되지 공무원이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인구가 줄어드는 게 우리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쓸데없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좀 잘못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양반들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다 같이 있죠. 공무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막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을 없으니까 줄어드는 거지. 다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옛날에 뭐 10만 20만 되던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인구 4만 5만으로 줄었고 실거주 인구는 군 단위는 2만이 안 되는 것도 꽤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한 4만 5만 되면 서울에서는 또 경기도에서는 동 하나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군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청의 공무원들이 200명 내지 한 4,50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산하 기관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묶어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생각에 기재부 생각에는 쓸데없이 많은 공무원들 연명할 필요 뭐 있어. 한 5개, 6개 묶어 가지고 광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임금비도 적게 들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을 더 개성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귀찮아. 없애버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구가 소멸돼 가지고 나라 망한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선 때 그런 논의들이 꽤 있었잖아요. 막 메가시티, 울트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다 묶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면서 경제권을 묶어주고 생활권을 묶어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역할 배분을 할 수 있는데 뭐 동남권 메가시티도 지금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북한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큰 구상 하에서 그 지역이 해운대를 능가하는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실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거 만들어 갖고 사람 다 채울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곳곳에서 지금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지원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굉장히 많은 돈이 배정은 되었고 또 차별화해서 되는데 여러분 예시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데가 그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 부안에 격포항이라고 있습니다. 격포 거기 아주 그 채석강도 있고 보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그 화장실 만드는데 5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변기가 들어갔나요? 2천만짜리 변기라도 5억을 하려면 도대체 몇 개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로구나. 이게 5억이면은 건물 하나 빌딩을 짓겠는데. 그렇죠. 거기 땅값 싸니까. 예, 이 지역에 그 아파트가 2억도 안 하는데 화장실 하나가 25평짜리 화장실 하나가 아파트 2채보다 더 비싸게 된 거죠.
아니 왜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토건족들은 이게 웬 떡이냐, 내 배불리기 사업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에는 격포항에 이제 그 업한장이라든지 수산 시설이 있는데 거기 관광 자원도 되고 하니까 외관을 리모델링 한데 7억, 또 수협 기반 시설 증비한데 3억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공중 화장실을 5억을 들여서 개선한다니까 좀 누가 봐도 그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야, 5억짜리 화장실 한번 가보고 싶네. 거기 가면은 그냥 잘 나온답니까? 어쩌고 얘기하면 돼 진짜. 그러니까 그 부안군 의회에서도 어떻게 이런 그 사업 계획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산 다시 바꾸자 했더니 이거 중앙정부에서 심사받은 예산이라서 못 바꿉니다. 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 10년이나 이 수산 그 시장이 그 개선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화장실 건물만 짓는 고 변기만 새로 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다. 라고 하는데 격포항에 화장실이 좋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업한장에 물고기가 화장실 나쁘다고 안 팔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좀 상식을 벗어난 이런 그 계획들이 나서는 이유가 그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그 이제 짬짬이로 나눠 먹게 하자라는 것밖에는 도저히 상상을 못할. 우리가 청와대 화장실 갖고 한번 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 대통령도 하는데 뭐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좋은 의도로 뭔가 사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비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저 태양광 지원 사업 뭐 감사원 뭐 검찰이 뭐 감사하고 수사한다는데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사실은 공무원 사회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리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비리를 막 조장한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지금 모노레일 깔았던 것도 있어요. 예, 그 대구 남구는 이제 압산공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동대구에서 내리면 저 그 멀리 보이는 탑 있는 그쪽이 이제 압산공원인데 앞산. 예, 앞에 있다 해서 압산이라 합니다. 저 뒷산. 예. 이름 참 성의 없게 지었구만. 네, 오랫동안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멸 대응 기금으로 그 모노레일을 깔자 이렇게 계획서가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웬 뜬금없이 모노레일인가 했더니 제목은 앞산의 레저 스포츠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산골 공영공원부터 강당골 일대까지 1.4km를 깔자는 것인데 문제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예. 근데 그게 레저 스포츠 사업이 되면요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매달려 가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라서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연병하네 진짜. 그래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곳인데 여기에 이 모노레일을 까는 예산으로 이게 전용이 되고 있고 본래 이제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 예산을 75억짜리를 5억만 남기고 70억을 날린 다음에 그만큼을 모노레일 비용에 추가해가지고 이 국비로 주는 이 소멸 대응 기금 그에다가 저 자체 예산이 있던 70억을 더 보태가지고 130억 원짜리 모노레일 사업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누군가가 저 지역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전시성 행정이 되면서 여러분 그 월미도 은하철도 기억하신 분 있을 건데 몇 번 저 운행하다가 지금 문 닫은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또 만들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도 아직 멀었어 내가 봤을 때 솔직히. 그럼 지금 원래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폐가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그 멀쩡한 주택이 그 거주한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저기가 또 슬럼화되는 문제도 있고요. 저런 게 곳곳에 있으면 거리 자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이나 청년정착 그 자금 같은 건 지원을 또 할 수 있고요. 노후주택이나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골목 재생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많으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나 건강센터 같은 건강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유치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없지만은 어쨌든 아이를 그 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육아 지원 관련된 시설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제일 힘든 게 이제 인구가 적으니까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중교통을 위해서 여러분 천원택시 뭐 백원택시 이런 거 기억하실 건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읍내에 있는 택시들이 그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또 재난이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고 또 기존에 있던 어떤 관광 자원들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좀 그 외부에서 그 관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던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굉장히 낭비적으로 네. 그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참 그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줄어갔고요. 마을버스가 확 줄었어. 네. 마을버스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좀 이런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하도록 한 게 문제다? 예. 그건 뭐예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한서를 넣어가지고 5단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서로 이걸 하고 싶은 내용을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도 몇 군데를 이제 지원서도 그 도와갖고 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엔간히 기본만 지키면 대강 다 당선되는 것이고 또 금액이 그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포즈를 쓸 때도 저희가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썼던 데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가 지원했던 데는 아닌데 제가 지난 연휴 때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돌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강원도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원도 그 평창, 영월, 태백, 정선 요 네 군데가 거의 한 생활권입니다. 예. 근데 다들 각각 인구가 한 3만 5천 명, 3만 8천 명 이렇게 다 줄어들어 있었어요. 옛날 뭐 정선의 고안탄광 이렇게 하고 그 13만씩 되던 곳이고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도 그뭐 만짜를 물고 다니고 하던 그런 곳인데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탄광이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인구가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영월군에서 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제안서를 넣어갖고 이렇게 당선된 거예요. 근데 영월에 한 해 태어난 애가 1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산후조리원은 아시는 대로 한 2주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120명이 전부 다 이 영월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다 하더라도 2달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 애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병상 가동률을 평균 그 한 20% 선에서 1년 내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산후조리원 시설이 그 한 30병상 정도가 안 되면 그 운영 유지가 안 되는 게 거기 신생아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 산모 병실도 운영해야 되고 주방도 운영해야 되고 규모의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120명 보고서 또 그 120명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원주에 가서 출산하고 거기 산후조리를 합니다. 아이고. 공공 산후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50% 내지 많아도 한 70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 그러면 한 달 운행하고 나머지 11개월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선, 태백, 그 영월 또 이 평창 네 군데에서 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따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원조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만들어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보려면 성남에 갔는데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브라보. 예. 그런데 이런 산후조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또 민간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가서 우선 견학부터 하겠다고 하시길래 제 이야기부터 좀 듣고 가라고 했더니 이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다 해서 한번 또 서울 올라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필요한 것 좋은 아이템들 예를 들면 공공요양병원을 짓겠다.
근데 요양병원 하면 의사를 고용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선에 그 산재 의료원이 있는데 여기 그 의사가 가면요 60평짜리 아파트를 숙소로 줍니다. 그리고 꽤 월급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의사 못 구해갖고 맨날 비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 그 요양병원 한다고 의사 거기 못 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양병원을 할 것이 아니고 널싱홈 간호요양시설을 해라. 그러면 그 거기에 그 한 30명 정도씩을 곳곳 면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지역 내에서 그 간병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간병인으로 취직한 일자리가 생기니까 3교대 하면 꽤 많이 고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고용 창출과 어르신 돌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왔는데 이 지금 그 영월에서는 이 강원도 남부권 공공병원 설립 사업 1,700억 원짜리 기획해가지고 이 김진태 그 신임 강원지사한테 이거 저 하도록 예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월 군 의료원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거기 그 1,700억짜리 거대한 공공병원 지면 또 적자니 뭐니 말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 안 되는데 누가 민간에 맡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어서 필요하지만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사실 뭐 중앙정부 못하면 광역지자체라도 도와가지고 자문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난 8월달에 김진태 지사가 초도 순시해서 갈 때 영월군에서는 KTX가 빨리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황당한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인구가 적어가지고 코레일에서는 KTX 운영하려면 매년 70억씩 적자 보전 우리한테 해주면 그 열차 띄워주겠다. 이렇게 한 중이거든요. 김진태 같은 자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책 아이디어가.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뭐 지사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밑에 그 그래도 도청에는 좀 똑똑한 고문들이 있을 건데 가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하고는 이제 사진 찍고 와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 소멸을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고향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국토 이용률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영월에는요. 박물관, 미술관, 심지어는 천문대까지 17개나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많이 있거든요. 동강 래프팅 하러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을 한번 돌게만 해주면 저 연간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저 애들 가면 부모님도 따라가고 셔틀버스 그 돌리면서 그 소비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획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네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 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에 있는 한 최대한 빼먹자가 아니고 내가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국가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발전할 건지 우리가 탈원전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위한 짓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새날방송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제안하셨던 그게 뭐예요? 뭐 어떻게 도와드려요? 예. 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올해 7,500억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씩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이 뭐가 있으니까 저 보러 오세요.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새날 자체만도 이제 곧 70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수 TV, 곽동수 TV, 뭐 정보지 TV 그 4개만 합쳐도 근데 여기 이분들한테 허락 받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건데 그 134만 명의 독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KBS, MBC 뭐 부럽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영월에 그 맛집이 어디다. 또 영월에 볼거리가 뭐다. 이러면 당신들이 열심히 찾아갖고 사진 찍어 오세요. 그러면 영월군수도 출연시켜주고 그 당신들 영월군에 대해서 우리가 60분 동안 그 홍보 방송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또 유튜브는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또 이 마차님이 짧게 잘라가지고 재미난 방송으로 이렇게 썸네일 붙여갖고 또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하면 그 지금 6시 내 고향이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15번 나오는데 순번이 3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나마도 김영철의 걸어서 동네 한 바퀴는 꽤 좋은 프로인데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공주파에 아예 존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특히 지역을 알겠습니다. 중심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제가 특히 또 이제 광역 지하철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지하철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도의 도민들 별장 하나 갖기 운동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했는데 뭐냐면 땅값 비싼 수도권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오는데 시골엔 빈집이 많거든요. 그거 지하철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별장 같이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삼시세끼 프로그램 같은 거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시골에 가서 저렇게 직접 집밥 해먹고 계곡에서 고기도 잡고 놀고 싶은데 이제 이사 온 지 오래되는 2세대 3세대들은 고향에 가도 서먹서먹해요. 안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집을 펜션같이 빌려주면, 그리고 거기다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삼시세끼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다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위원장님이 공무원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상상력이 뛰어나시고 새날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그 얘기 넘어가고 예. 지금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근데 지금 소멸 대응기금 10조 원을 10년간 나눠서 투자한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일본에서도 한 3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한 지자체도 있고 아예 통폐합돼갖고 없어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 사례들을 좀 분석해보고 또 이거 조사를 많이 해갖고 행자부에서는 보고서도 만들어놨는데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그런 보고서를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더만요. 제가 300페이지한테 해서 다는 못 뽑아주고 외국 사례만 한 4, 50페이지 뽑아갖고 군수님한테도 드리고 교육실장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영 어려우면 우리한테 직접 컨설팅을 제안하십시오. 우리 복지과 소사이티는 지역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역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또 브레인파크는 500여 개의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산업 전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바로 주소를 이전시키고 귀향을 하게 하는 건 어려운데요. 지역에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주말에 에버랜드 또 이런 속초 이런 데 한번 가면 기본 4, 50만 원 깨지지 않습니까? 운전도 힘들고. 근데 특정 지역 하나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매 결혼 군이다. 이렇게 해갖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거든요. 도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제2의 고향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계속 주말마다 찾아오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같이 손님들이 계속 오게 되면 결국 그 인연으로 나중에 은퇴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그만두고 촌 귀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몰린 돈을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도 지원하고 또 컨설팅 팀도 만들어서 좀 좋은 사례들을 보존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짜 대선 때나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나 지역 공약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포함 별 관심 없지요, 솔직히. 예. 근데 이게 윤석열이 지금 저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까 서민 생활은 당면한 문제고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지방 소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 접근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시각이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비효율성의 디테일은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네. 의지가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윤석열이 만약 임기를 채운다는 가정하에 5년 지나고 나면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더 후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라는 거죠, 지금. 네, 5년은 너무 큰 재앙인데요. 이게 우리가 뒤로 가는 만큼 남들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우리는 10년 후퇴를 하게 됩니다. 첨단 신기술에서 10년 후퇴는 거의 이제는 발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덜 상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토도 이렇게
방치하면 이걸 대통령 과제로 인식을 못하면 여기다 힘이 실리질 않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이 권총 하나씩 지급해야 하니까 예산이 바로 참 그. 자, 알겠습니다. 야, 지역 소멸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렸을 때 살았던 곳들이 있잖아요. 예. 시골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면은 아예 없어진 경우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살았던 그 시골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떨까요? 그게 인간배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그냥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건 이상적인 거겠지만 지금 오히려 어떤 사회적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 고향이 나주의 혁신도시. 예. 거기는 한전 관련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말이면 서울 올라가 버린다는 거야. 예.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가족들이 안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안 내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보낼 학교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혁신도시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다음 정부들이 그거를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프라가 안 만들어지면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 산후조리원만 해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 이제 네 개 군을 묶어가지고 예. 그 아이디어로 하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예. 살만한 도시가 되고 살만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했을 때. 요거를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인데 정말 윤석열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나주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혁신도시로 가면서 나주시 발전계획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벌판 한가운데 갑자기 빌딩들 막 서 있는 그런 게 혁신도시던데 제가 나주배도 맛있고 나주곰탕도 그 엄청 유명한데 거기 들어와 있는 한전 산하 공기업들의 그 직원들한테 지역 상품권으로 나주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특산품을 선물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제안해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적어도 그 일정 부분은 그분들을 통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말 농장 같은 걸 만들어서 주말에 그 아버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불러내려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요즘 안 가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물산이 풍부해서 저는 조금만 연계를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그 사모님까지 포함하고 다 거꾸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곡성이 고향이신 분. 소멸 위기에 있다잖아요. 지금. 예. 영화 한 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교육 인프라 정도만 돼 있어도 예. 서울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먹거리 그리고 교육 인프라만 돼 있어도 웬만큼은 고향 내려가 살 수 있는데 점점 우리나라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학교 이런 거를 다 서울에 집중시키는 바람에 이게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소중한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시그니처 방송 한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이 방송이 많이 모아지면 우리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303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날은 이따가 8시에 최민희 형과 다시 오겠습니다. 1시간 후에 봬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